반도체 분야에 투입한 금액이 약 1,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게 이제 중국 휴대폰에 들어간 랜드 플래시 또 한국 업체 갖다 써요. 첨단 그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는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죠. 이 분야에서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중국은 딱히 돌파구가 없네요. 어쨌든 방중도 곧 있을 건데 거기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내심 시진핑이나 정치인들에게 미국이랑 반도체 제재 좀 잘 풀어봐라 이런 열망이 꽤 크겠네요. 뭐 당연히 있죠. 제재를 안 해줬으면 사실은 제가 이제 중국을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보면 화웨이 같은 회사는 우리가 흔히 싼짜이라고 해서 중국에 뺏기는 데 익숙한 회사들하고 레벨이 다른 회사입니다. 연구개발 능력이나 매출액 대비 그 R&D 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글로벌 수준에 가 있는 아주 뛰어난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제재만 없다면 사실은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입니다. 화웨이 같은 데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걸 잘 아니까 화웨이만 딱 겨냥해서 모든 길목을 딱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정밀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국의 이 반중 여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초당적입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리지 않고 미국에는 지금 미국 의회에는 지금 중국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트럼프보다 더 세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H200 이런 거 풀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선왕이 달려와가지고 야 이런 것까지 하면은 우리 죽는다. 우리 매출의 일부를 연방정부한테 줄 테니 H200 수출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H200 수출하게 해줬잖아요. 미국 의회는 그런 거 왜 주냐? 우리한테 우리 목에 들어올 비수가 될 건데. 그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거품이라든가 위기가 올 텐데 돌파구를 좀 어떻게 찾고 있는? 이번에 15차 5개년 개발 계획에 반도체 언급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지금 돈을 투입해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한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 할 만큼 해왔어요. 이번에 톰스 하드웨어라고 미국 유명한 IT 매체에서는 이제 그 돈으로 투입해서 이제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는 한계에 왔고, 이제 질적 성장을 더 이상 하기 힘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더 이상 돈 투입해도 이제 앞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반도체 제재를 풀면 좋은데 아마 미국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도체 분야 제재는 안 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중국이 또 미국 입장에 히토류가 굉장히 좀 요원하잖아요. 중국이 뭐 그냥 우리가 히토류 좀 내어줄게. 조금 우리 히토류를 좀 전향적으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이러면 좀 뭔가 딜이 가능할까요? 반도체하고 히토류는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이 다 생산하던 거였어요. 히토류라는 게 흙 한 줌 지면 1g, 2g 히토류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1g, 2g을 히토류를 빼내려면 얼마나 많은 화학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화학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도 해요. 그건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오염 업종이기 때문에 중국에다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또 유럽은 워낙 자연을 중요시 여기니까. 아니 뭐 주민들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오염 산업 있으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서방 선진국에서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중국도 상당히 히토류 정령 기술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고, 히토류 매장량으로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이 한 40%를 갖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매장량이 돼요. 그리고 브라질도 많고, 뭐 인도도 꽤 되고 그러는데, 매장량으로 보면 중국이 독점을 하기 힘든데, 거기서 정제를 하는 거는 거의 80, 90% 정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히토류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들 그대로 모아서 중국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정년해서 받아다 써요. 그런 측면에서 히토류는 반도체만큼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이 히토류 수출 규제하는 거는 히토류 자체 또 전체 시장 규모도 작고요. 히토류 전체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히토류하고 반도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1대1로 딜을 하기엔 희소성의 가치에서 또 급이 안 맞다. 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히토류 딜을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 제 또 재밌던 칼럼이 그 로봇이었어요. 어쨌든 뭐 방송 뉴스 중에 짧은 외신 뉴스들 보면 그 중국이 이런 로봇가 있습니다. 이거 막 움직이고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리모컨에 입력된 사전 연출
딱 그 정도 사이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2012년도에 창업했으니까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로봇 회사라고 하시는 유비테크죠. 유비테크 저우젠이라는 CEO가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인터뷰 잡지에 나와서 이제 상세하게 중국 로봇 산업의 실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그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비테크도 과거에는 춤추는 로봇 많이 해봤대요. 춤추는 로봇은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필요하면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반복된 동작들을 훈련시켜. 그게 우리 산업용 로봇인데 그 산업용 로봇이 무대에 올라간 게 이런 춤추는 로봇이. 그런 식으로. 별거 아니네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번에 CCTV에서 저 춘절대 때문에 이제 특집 프로그램, 이제 설날 특집 프로그램 하는데 그 춘안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뭐 로봇이 나와서 화려하게 군무를 추고 무술을 하고 심지어는 저 꽁트에 등장해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야 이게 뭐 엄청난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할 거다. 야 우리 중국이 이런 걸 다 만들어? 야 대단하네. 공산당 만세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진짜 기술의 발전이라보다는 선전용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우젠의 얘기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 3차원 공간 안에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고 사람의 지시를 들을 수 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결정하고 그 동작을 결정해서 실행을 옮기고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갖추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런 측면에서 춤추는 로봇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저우젠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표현하기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물 한 잔 못 가져다 줍니다. 물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이 어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 가져와라 그러면 사람 지시를 알아들어야 되죠. 그럼 물이 여기 어디 있지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컵이 있으면 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컵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사람의 지능과 관련된.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이 있는 장소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로봇의 두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의 인지 능력, 공간 지각력, 판단력, 실행력. 이 이제 뇌를 키워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들이 당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춤추는 로봇 만들고 이렇게 쇼하고 쇼잉하는 걸로 이제 일단 로봇이라는 게 대단하네. 그거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 정보에도. 그런 걸 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실제로 시장 수요는 거의 없는데 기업들이 잔뜩 몰려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면에 중국의 AI, 로봇 이런 실태가 뭐 우리나라에 좀 시사하는 점이랄까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제산업 분야를 이제 취재해온 기자로서 보면 우리는 정부가 산업 정책을 주도할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은 우리 기업들은 너무 잘합니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아까 LCD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LCD를 빨리 따라올 때쯤 되면 삼성전자는 LCD를 빨리 놓습니다. 놓고 중국한테 중고기계도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LED로 갑니다. LED로 가서 못 따라올 격차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중국하고는 그럴 거 없느냐? 중국 LCD 싼 값에 사다가 그걸로 패널로 TV 30인치, 40인치 제품 만들어서 후발 개도국에 와서 그런 데들은 싼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팔아먹어요. 기업들은 중국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너무 잘 알아요. 기업들은 너무 잘 알고 어떻게 격차를 벌리는지도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산업정책으로 지원해주겠다 안 해줘도 돼요. 건드리지만 안 하면 돼요. 되게 기업인들 만나보면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잘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그 기업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나 AI 분야도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뉴스가 그냥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나오니까 미국하고 중국 무슨 올림픽 메달 경쟁하는 것처럼 AI 지금 경쟁을 데일리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 경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메달을 따지잖아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꼭 국가와 국가 간에 매달 따지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기업 간에 좀 기업의 생존이 걸린 게임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서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면 돼요. 정부에서 괜히 산업정책 한다고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갑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중국이 왜 저렇게 AI니 뭐니 이런데 개발에 매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 발전 단계론에서 보면요. 중국의 지금 1인당 GDP는 한 13,000불 정도 됩니다. 13,000불 정도 되는데 되게 2차 대전 후에 많은 개도국들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10,000불에서 20,000불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10,000불은 가구 팔고 옷 팔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영가의 노동력에 기대서 경쟁력 있는 수출 제품 만들고 해서 10,000불까지 올라오는데 20,000불 되려면 런닝 만들고 티셔츠 만들어서 못 가요. 휴대폰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20,000불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00불에서 20,000불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국은 14억 인구의 나라가 지금 10,000불에서 20,000불을 가야 돼요. 되게 많은 나라들이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세계은행에서 얘기하는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이 굉장히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낌없이 국가 재원을 투입해서 어떻든 그 10,000불과 20,000불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게 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반도체나 AI 분야에서 보면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중국이 20,000불이 되면 14억 인구에 20,000불이 28조 달러가 되죠. 예? 미국을 넘어서게 됩니다. 조만간. 예. 그래서 미국이 각종 제재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치열한 과학 기술 공격. 그러니까 이 미국이 올 것도 프레싱으로 막는 데다가 자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할 때 꼭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중국이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국가적 리소스를 투입해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근데 그 방식이 우리처럼 민영기업에 기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 사회주의 동원 체제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어요.